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도심 풍경도 일상을 되찾고 있죠.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는 해운대 해수욕장. 다음 주엔 3년 만에 모래축제도 열립니다. KBS 부산은 코로나19로 더 깊어진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봤는데요. 최근 3년간 정부의 긴급복지 10만 건을 처음으로 분석한 빅데이터로 위기가구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로 이른바 급성 빈곤에 빠진 가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누가 왜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의 빈곤을 겪었고 이분들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과 해답을 찾기 위해 10분 분량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103주년 3.1절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도 깰 수 있었습니다.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 200에서 250 정도? 코로나 이후로는 한 달에 12만 원? 내가 갑자기 이렇게 실직을 하게 됐네라는 게 조금 그 당시에 좀 충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급성 빈곤에 빠진 가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야외에서도 이제 마스크 벗는 날이 왔어요. 어떠세요? 시원하기도 하지만 좀 많이 어색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그렇게. 사회복지학 전공한 교수님은 코로나19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기회가 많은 사람들과 기회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보육교사로 일했던 이 40대 임금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많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해 부산에서 임금을 받은 상용 노동자는 84만 7천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6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렸습니다. 가전에는 상권이 너무 높아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되셨거든요. 그때부터 수익 감소하시면서 버티다가 이제 최근 3년 사이 3만 명 넘게 증가한 부산의 자영업자. 감염병 확산과 영업 제한 장기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급성 빈곤 가구의 삶은 어땠을까요? 취재진은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10만 건을 전수 분석해 위기가구 실태를 처음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는 밧줄 같은 그런 개념의 제도인 거죠. 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긴급지원 제도가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급복지는 갑자기 닥친 위기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이나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복지 사각지대 노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들어갈게요, 어머니.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긴급복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특히 이제 40, 50대의 가장들이 꾸려나가는 이런 이제 가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당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긴급복지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40, 50대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긴급복지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40대와 50대 모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보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40대 긴급복지 대상자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2019년 22% 정도였던 40대 지원 비중이 코로나19를 거치며 5%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40대의 증가폭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중장년 40, 50대에 지원이 많아졌고 이분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 택시를 몰던 60대 가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줄어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전기료 등 공과금까지 연체됐습니다.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도 만 원짜리 하나를 집에 챙겨가지를 못하고 월급에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죠. 자영업자를 상대로 방문 판매업을 했던 50대 가장도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였던 소득이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대출을 해서 생활을 해놓으니까 이게 생활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할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이 왜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의 경제적 위기에 빠졌을까요? 실직으로 생계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게 2019년 2천여 건에서 지난해 9,1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긴급복지 9가지 사유 가운데 실직의 비중은 2019년 8.8%, 코로나19 첫 해 2배가량인 17%로 뛰더니 지난해엔 21%를 차지했습니다. 40대와 50대 계속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좀 위기각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식으로 좀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상권 타격도 자영업자 가구의 급성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져 긴급복지를 받은 경우가 2019년 340여 건에서 지난해 1,450여 건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권 밀집 지역인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등 3곳에서 코로나19 2년 동안 받은 긴급복지 건수는 부산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휴원이나 휴폐업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 신청이 많이 늘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사유로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빈곤의 덫에 이제 빠져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이제 가속화되게 되겠죠. 경제 활동이라든지 생활 조건이라는 것은 일시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아주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까지 바뀌며 예전처럼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생활이 돌아오면 제가 취업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이 올 거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을 쳤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취재진이 긴급복지 10만 건으로 추적한 위기 가구는 코로나19가 낳은 급성 빈곤이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줍니다. 또는 주요 위기 사유들을 반영하여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2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 후유증이나 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후에 계속 마련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이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 건 아닌지 되짚어 볼 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 가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희망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